안녕하세요. 오늘 실시간 데이터로 고객을 사로잡는 풀퍼널 마케팅 전략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본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AB180의 고객 성공팀 리드 오다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퍼널 마케팅, 고객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마케팅을 수행한다는 개념인데요. 다양한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막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다양한 고객사 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고객 성공 매니저 3분과 함께 파이어사이드 챗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 풀퍼널 마케팅 전략을 좀 접근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진행하기 전에 3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B180 커머스 파이낸스 버티컬에서 CS팀 리드를 맡고 있는 윤정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 이후에 이제 개발이랑 텍소노미 지원을 드리고 있는 온보딩 매니저 장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B180의 김영준입니다. 이제 소영님의 온보딩에 이어 에어브릿지, 브레이즈, 앰플리튜드의 온고잉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좀 잘 정제된 데이터가 있으면 문제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고 좀 진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유저들의 전환율이 어떠한지를 좀 판단을 하는 이런 대시보드가 있는 게 확실히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풀퍼널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어가기 전에 요 필요한 대시보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정목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질문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대시보드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서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고서가 이제 기존에 정리됐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어떤 자료라고 한다면은 대시보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편집하거나 이제 재가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은 좀 좋은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시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시보드 만들기 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벤트 수집 전에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첫 구매 이후에 너무 빠른 시점에 이탈을 해서 구매와 이탈 사이에 퍼널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구매 평균 단가를 올리고 싶은데 그 앞단에 이제 구매 그 금액 분포도라든지 혹은 구매 카테고리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와 확인하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가 실제적으로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웹이랑 앱에서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제 수집이 되는 이벤트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이제 웹이나 앱에서 수집을 하지 못하는 이벤트들은 뭐 오프라인에서는 수집이 가능한 건지 혹은 이제 내부 DBA에서는 이제 수집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갖고 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제 솔루션에 제공을 하지 못하는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 이제 법무팀 그리고 개발팀이랑 같이 확인을 해서 이제 미리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집된 이벤트가 충분히 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문제 정의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불필요한 이벤트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솔루션에서는 이벤트 수집을 기반으로 이제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비용 이제 처리 관점에서도 이제 문제 정의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은 데이터 수집은 하는데 실제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 관점에서도 문제 정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벤트가 수집이 되는데 서비스 플로우에 반영이 안 되거나 서비스 플로우가 기획이 됐는데 이벤트가 이제 미수집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뭔가 앞단의 퍼널에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벤트가 이제 미수집되면서 생기는 부분들인데, 데이터에서 뭔가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은 이게 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먼저 좀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좋은 대시보드를 좀 준비를 하려면 수집 전에 문제 자체를 좀 먼저 정의를 하고 이벤트가 수집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고 또 서비스 플로우에 따라서 데이터가 잘 플래닝 되어 있는지를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구현을 한 대시보드 그리고 특히 실시간 대시보드를 좀 잘 만들어둔 고객사들은 보통 어떻게 활용하던가요, 소영님? 실시간 대시보드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사는 이제 기존의 감으로 의사결정했던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결국은 액션 아이템을 얼마나 빠르게 도출하고 실행을 하는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통상 푸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송 후 1시간 이내 대부분의 오픈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저희가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금 유입량이 뭐 예상하는 것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로 후속 캠페인을 기획하고 발송할 수 있게끔 이제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실시간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저희가 매번 찾아가서 보는 구조보다는 이제 다들 업무로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특정 수치에 도달했을 때 나에게 알람이 올 수 있는 구조로 조금 짜여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구매 전환이 직전 3시간의 평균보다 한 30% 떨어지는 시점에 나한테 알람이 온다던가 아니면 뭐 쿠폰 사용률과 같은 것들이 뭐 기존 데이터 대비해가지고 뭐 너무 낮은 수치로 찍히고 있다. 그런 시점에 저에게 알람이 오게 된다면은 아 이거 유입을 지금 당장 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CRM 캠페인 같은 것들로 좀 유입을 바로 당겨올 수 있겠죠. 뭐 이넷 메시지라던가 푸시 메시지 같은 것들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광고는 아니지만 사실 검수 없이 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LMS나 친구톡,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유입을 빠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미리 좋은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의사결정도 좀 빠르게 하고 사실 기존에는 좀 감에 의지했었던 부분들도 좀 확신을 얻고 액션에 좀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주님, 이런 사례가 저희가 최근에 좀 있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좀 빠르게 읽고 의사결정하던 사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인상 깊었던 사례 중에 하나 생각하자면 식품 커머스 고객사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고객사의 CRM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프로모션 유입을 약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CRM 캠페인을 운영했던 고객사인데 일반적으로 브레이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캠페인의 성과를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 캠페인을 각각 클릭하거나 아니면 리포트 기능을 활용해서 뭐 데일리로 확인하고 계실 텐데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그 브레이즈의 커런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브레이즈의 유저 인게이지먼트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푸시 클릭이라든가 뭐 이넷 메시지 클릭 이런 다양한 캠페인에 대한 클릭을 이제 앰플리튜드로 보내고 이제 앰플리튜드의 이제 대시보드라는 걸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오전에 캠페인의 그 반응을 좀 시간을 보고 바로 오후에 적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고객사에서 이제 브랜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과거의 프로모션에서 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 프로모션에 이제 쿠폰 발급을 받은 유저들의 이제 구매 전환율은 높았는데 이 반대로 이제 쿠폰 그 발급 수가 좀 낮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오전 캠페인의 A/B 테스팅을 진행했는데 이제 A군에는 이제 그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그 할인율, 뭐 오늘 최대 50% 이런 할인율을 언급했고요. 반대로 이제 B군에서는 이제 할인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유저를 좀 더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결과 그 B군인 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결과가 더 높게 나왔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후 캠페인에 좀 더 그 후킹할 만한 메시지를 좀 다듬어서 이제 캠페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푸시로 인해서 좀 유입량이 높았던 고객사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프로모션을 운영하시다 보면 우리의 목표 달성량을 얼마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모션 막바지에 들어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그 타겟팅 즉 세그먼트를 좀 더 세분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랜드를 이제 관심을 했거나 그 해당 브랜드를 구매했던 유저 혹은 그 프로모션 자체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유저 그리고 또 구매 주기라고 하죠. 구매 주기에 도달한 유저들을 이제 앰플리튜드로 활용해서 코호트를 잡고 그 코호트 싱크를 통해서 브레이즈를 전달해서 브레이즈로 이제 한 번 더 넛지를 줘서 확실히 그 프로모션에 대한 이제 목표 매출액을
초과 달성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고객사처럼 뭔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활용하게 되면 확실히 빠른 사이클로 의사결정을 하고 바로바로 캠페인을 운영했던 고객사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분석부터 액션까지 거의 몇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된 사례라서 저도 좀 인상 깊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목님, 형주님 사례는 좀 더 이제 이제 즉각적인 이제 액션을 유도를 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유저 여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유저의 관심사를 하고 좀 활용했던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관심사 판단 요소 중에서 검색어를 활용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광고 시장에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를 저희가 적극적 사용자로 분류를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웹이나 앱에서 광고에 노출돼서 서비스에 유입된 사용자들보다는 무언가를 실제로 이제 광고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색어 데이터는 다른 이제 이벤트 프로퍼티 대비해서 조금 더 데이터로서의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 중에서 에어브릿지 그리고 앰플리튜드에서 실시간 유입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실시간 유입 데이터를 모두 이제 검색어 기반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 툴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유입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실제로 검색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내부의 검색어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검색 수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타임프레임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 혹은 지난월 대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이제 트렌드 데이터로 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 증감률을 보신다든지 이번 주에 가장 피크를 찍은 검색어가 어떤 건지를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마케팅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검색 광고 활용이 조금 어려운 곳들이 종종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오가닉 리퍼럴이라는 기능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퍼럴이라고 하는 게 웹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서비스에 랜딩이 되면은 남는 이제 흔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흔적의 도메인 정보 그리고 검색어 정보들이 대부분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파싱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 광고를 운영하지 않는 고객사에서도 실제로 검색어 등을 좀 파악해서 수집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브릿지랑 앰플리튜드를 이제 모두 쓰시게 되는 고객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벤트명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에어브릿지에서 검색 이벤트 그리고 앰플리튜드의 검색 이벤트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이벤트를 뭐 커스텀 이벤트로 묶거나 아니면 각기 다른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검색어 프로퍼티가 같다면 그 프로퍼티 카운트를 합칠 수 있는 포뮬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검색 외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외부에 있는 검색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내부에 있는 검색 데이터를 합산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검색어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검색어 자체가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이 트렌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규 콘텐츠 기획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광고 콘텐츠 기획하실 때 사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존재하고요. 검색어 유관 상품을 가장 그 홈페이지 메인에 이제 띄우신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저희가 검색 광고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검색어를 찾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검색어들을 검색 광고에 다시 추가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기존 검색 광고의 입찰가 등을 좀 조절해서 좀 검색 채널에서 대세감을 좀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검색어 자체가 이벤트 프로퍼티다 보니까 이걸로 타겟팅을 결국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제 카탈로그 같은 것들 같이 생성을 하고 계시다면은 카탈로그에 추천 상품을 담아놓고 검색어 기반으로 특정한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다이나믹 광고를 기획하시던지 혹은 브레이즈에서도 결국에 검색어를 기반으로 특정 페이지로 랜딩을 시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화 푸시 메시지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들을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좀 합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혹은 좀 더 다각적으로 데이터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보다 보면 사실 기존 업무를 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업무를 하면서도 새로운 우리 서비스의 개선 포인트들을 좀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영님, 약간 좀 일상 업무에서 좀 잘 데이터를 보다가 더 깊은 분석을 통해 성과를 도출했던 케이스도 있지 않았나요?
네, 더 깊은 분석을 위해서 이제 코호트 분석을 조금 심도 있게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갔던 고객사는 팩커머스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당시 시작할 때 좀 담당자분이 고민했던 사항은 이제 앰플리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커머스 기업은 특성상 PA2를 활용을 하게 되다 보면 뭐 구매 전환이라던가 재구매 리텐션이라던가 아니면 상품이나 브랜드별 지금 구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뭐 객단가는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이런 좀 규격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당시 고객사는 그거에서 더 넘어서 이제 어떤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고 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했던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코호트를 좀 나눠서 데이터를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이제 당시 프로모션이 좀 끝난 시점이기도 했어서 이제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조금 인사이트를 뽑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당시에 코호트를 4개 정도로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구매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4개 코호트로 나눴었는데 이제 신규로 유입돼서 새로 구매를 한 신규 유저 그리고 뭐 매번 재구매를 하고 있는 재구매 유저 그리고 이제 네, 유입은 됐으나 구매하지 않은 유저 그리고 이제 복귀해가지고 구매를 한 유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이제 구매하고 있는 상품 카테고리를 조금 봤었고요. 되게 앰플리튜드 차트 상에서 그 구매 데이터가 되게 명확하게 보였었어요. 신규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난감 카테고리의 매출이 되게 높았었고요. 재구매 유저 같은 경우는 사료 카테고리의 매출이 되게 높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사실 고객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었는데요. 사료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원래 재구매가 많이 발생하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케터 개개인분들의 어떤 경험적인 감에 의해서 그러고 보니 장난감 카테고리가 신규 유저들한테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라는 의견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요거를 그래도 어떤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고 이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에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그 카테고리들을 이제 광고 소재로 조금 활용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품 장난감 카테고리를 사용을 했을 때 유저들의 구매 전환이 조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신규 유입 고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던 카테고리였으니까. 근데 실제 결과는 이제 장난감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CTR은 한 2-3배 정도 높기는 했지만 실제 구매 전환이라던가 객단가 그리고 재구매까지 이어지는 비율들을 봤을 때 사료 카테고리의 그 수치들이 훨씬 좋게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는 지금 광고 소재를 최적화함에 있어서 재구매 유저들이 많이 선호하는 상품 카테고리, 상품 브랜드 등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최적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 카테고리의 클릭률이 2-3배가 높게 나왔다는 건 구매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들이어서 이제 그 내용들은 실제 구매를 이제 유저를 데려오는 데 활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내부 CRM 신규 유저의 온보딩 전이상 이제 뭐 크로스셀의 기회는 없는지 아니면은 뭐 유저에게 계속 후킹할 수 있거나 앱에 재유입될 수 있는 건덕지는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개선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CSM들이랑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코호트 분석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코호트라는 게 뭐 서비스마다 되게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의되고 그거를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실험 같은 것들을 돌리면서 우리 서비스에 딱 맞는 코호트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호트 분석이랑 카테고리 분석을 좀 조합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 서비스에 있는 유저들이 어떤 게 좀 반응이 좋은가를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주님도 좀 사실 비슷하게 사실 신규 유저 유입 분석을 좀 더 잘 하려다가 서비스 UI까지 개선했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이 고객사에서는 이제 그 퍼포먼스 마케팅 팀이 이 문제를 감지하고 내부 데이터 팀과 협력해서 좀 개선을 이끌었던 케이스인데요. 이 고객사는 이제 프리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객사예요. 그래서 이 고객사의 페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신규 유저 유입이 되게 좋아요. 엄청 좋은데 반면에 그 신규 유저의 잔존율이 좀 낮은 게 좀 큰 페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좀 분석하고자 이제 그 퍼포먼스 팀과 이제 데이터 팀이 앰플리튜드를 활용해서 이 원인을 좀 찾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앰플리튜드를 활용해서 신규 유저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잔존한 유저, 그다음 이탈한 유저 이렇게 나눴는데 이 앰플리튜드 차트 중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정말 쉽게 해주는 차트가 있는데 그 페르소나 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나눴어요. 일단 첫 번째로 분석하고자 하는 코호트를 이제 앰플리튜드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코호트 유유저로 설정했고, 그다음 목표 코호트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뒤 리텐션 코호트로 설정해서 지금 보시는 장표 같이 이렇게 클러스터 3개로 이제 리텐션을 보는데 이 숫자로 보시다시피 클러스터 1이 31%로 되게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클러스터 1이 진짜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목표 코호트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신을 갖기 위해 고객사에서는 이제 이 클러스터를 그대로 퍼널 차트로 가져가서 그들의 서비스의 크리티컬 패스의 전환율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 결과 확실히 클러스터 1이 월등히 높다는 걸 발견했고, 그럼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 1이 확실히 어떤 이벤트를 수행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가치를 느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때 이제 앰플리튜드에 이제 이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콤파스 차트를 활용했는데, 이제 콤파스 차트가 뭐냐면 특정 코호트의 유저들이 목표 코호트에 속할 가능성이랑 그 수행한 이벤트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제 콤파스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프로필 리뷰를 보다라는 게 4일 이내 1회 이상 발생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고, 또 그 프로필 보기라는 이벤트를 5일 이내 5회 이상 수행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이제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 보면은 이제 그래, 근데 당연히 뭐 리뷰 이벤트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객사는 이 리뷰 보기란 이벤트 경로가 조금 복잡하게 좀 보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으로 우리가 다음 업데이트 때 좀 리뷰 보기라는 이 경로를 좀 개선하자라는 의사결정을 갖고 왔고,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또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이제 이탈한 유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리뷰라는 이런 이벤트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리뷰 보기라는 이벤트처럼 어찌 보면 감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작업까지 해서 이 실제로 유저의 그 리텐션, 잔존율까지 높였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감각에 의해서 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꼭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전체 여정을 기록하니까 사실 개선 포인트도 같이 발견할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공유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유저 여정 자체를 연결하는데도 좀 리소스가 들고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은 좀 그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제 팁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연동할 때 진짜 의외로 고객사에서 많이 실수하는 케이스인데, 이제 2개 이상의 솔루션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이 공통된 식별자 값을 없이 이제 연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된 식별자 값이 없다 보니까 뭔가 그 유저의 전이가 끊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통합 대시보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유저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때 여러분들 서비스에서 이제 유저 아이디라는 이런 식별자 값을 부여할 텐데, 이 서로 다른 솔루션에 서로 다른 형태, 그러니까 동일한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형태의 유저 아이디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앰플리튜드 브레이즈를 이렇게 연동했을 때 이제 브레이즈의 뭐 어떤 유저 인게이지먼트 데이터를 앰플리튜드로 봤는데, 유저의 그 앰플리튜드는 유저 아이디 기준으로 좀 식별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유저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저의 여정도 끊기고 한마디로 그냥 수치 차이, MAU, DAU가 급증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그 동일한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회원가입이나 이제 소셜 로그인 이게 다양한 경로에 따라서 동일한 유저인데 또 다르게 식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내부 DB, 회원 DB를 좀 먼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 연동을 할 때 이제 정확한 연동 설정은 이 데이터 정합성, 데이터 신뢰성 확보에 엄청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금 공통의 식별자, 어떤 그 공통의 동일한 식별자를 부여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신 게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관리라고 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영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란 이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집되고 있는 이벤트 명이나 이벤트 프로퍼티 명에 대한 컨벤션을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외에도 해당 데이터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지를 잘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관리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권장드리는 방안은 이 데이터 가버넌스를 관리하는 이제 오너십을 갖고 줄 수 있는 담당자 한 명이 지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해당 담당자는 네이밍 컨벤션이라던가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나 값들을 좀 잘 정리해서 내부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데이터 가버넌스 관리자의 경우 단순히 수집되고 있는 이벤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CRM 캠페인의 네이밍 컨벤션, 그리고 광고 캠페인의 네이밍 컨벤션 등도 함께 관리해서 추후 디타겟팅이나 리타겟팅에서도 함께 잘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 함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식별자 통일이나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특히 네이밍 컨벤션, AARR 퍼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캠페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네이밍 컨벤션에 좀 녹이면은 그 뒷단에 있는 분석을 좀 수동에 이제 관련된 좀 복잡한 부분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정목님, 이런 데이터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런 가설을 세우거나 솔루션을 활용한 인사이트를 얻기 막막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간략하게 접근할 만한 팁 마지막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도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가설을 수립하는 단계가 저희가 액션 아이템을 고민하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아이템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흔히들 좀 들어보셨던 노스타 플레이북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인풋에 대한 기준을 4가지의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폭, 깊이, 빈도, 효율성, 이 4가지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폭은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유저의 그 숫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어브릿지의 솔루션에 대한 가설을 수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시보드의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은 활성 분석 사용자 수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접근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게 폭에 대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깊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얼마나 서비스를 깊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고객사에서도 실제적으로 트래킹만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도화된 기능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사용자들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게 활성 분석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접근하는 가설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 이제 빈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리텐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예를 들면 에어브릿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활성 분석 사용자 수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접근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대시보드에 들어오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하는 부분들로 가설을 좀 검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효율성이 여기서 좀 유일하게 본 좀 프로덕트 아니면 유저랑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오퍼레이션 단의 얘기에 좀 더 가깝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는 좀 프로덕트 단에서 얘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유저 가이드의 어떤 개편이 돼서 인덱싱을 좀 바꾸고 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빠르게 나온다, 혹은 프리셋이나 템플릿 같은 것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지 못하더라도 뭔가 리포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효율성에 따라서 가설을 수립하고 접근하는 방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분의 CSM 분들과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풀퍼널 마케팅 전략과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유저 여정을 좀 최적화하고 접근하는데 오늘 세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요 시간 관계상 오늘 다룬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세션 종료 후 네트워킹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내용 공유해 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